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대신 세계 일주 702일간의 이야기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15분간 강연을 하게 된 박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이 어떻게 구성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다 자세히 알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15분 동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따가도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부모님 허락은 어떻게 받았냐? 거의 지난 5년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질문이고요. 뭐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년간의 세계 일주를 그럼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되게 뭐랄까 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되게 불안하고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20대의 80% 내지는 90%가 가는 길이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을 가야 되고 서울에 있으면 더 좋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뭘 해야 되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뭐 또 학자금 대출을 또 갚고 이러다 보면은 뭐 31, 32 돼 있을 것 같고 라는 생각이 고3 때는 어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도 되게 저로서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큰 갈래로 정해져 있다는 게 싫었는데 현실에서는 그 스텝을 유연하게 착착착 밟아가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생각한 게 뭔가 좀 다른 걸 시도를 해야겠다. 판을 엎을 필요가 있다.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내린 게 이제 세계 일주라는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일주 갈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이유로 세계 일주를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되게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 약간 프리스타일이세요. 약간 방목형이라 그냥 너 인생인데 뭐 우리가 어쩌겠냐 약간 좀 풀어주시는 스타일이라서 허락은 그냥 쉽게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본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2년간의 세계 일주를 결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세계 일주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것. 머니 해도 머니. 맞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가 들 것 같으세요?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사람 제 주변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저도 봐도 그렇고 2천만 원 정도. 배낭여행을 한다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2천만 원을 모은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호주로 갔어요. 호주는 최저시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기 2달 전에 호주행 비행기를 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으고 세계 일주를 떠나서 1년 일주일 동안 6대륙 24개국을 여행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지낸 기간이 1년, 순전히 여행만 한 기간이 1년 해서 총 2년, 702일 동안 한국에 없으면서 24개국 가량을 여행을 하고 15년도 말에 이제 702일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여행 경로를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색칠된 국가가 제가 갔다 온 곳이고 이제 한국 있고 제가 이제 돈을 벌러 간 곳이 호주. 그래서 호주에서 저는 이곳에서 일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동남아 가는 게 여기서 시드니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남아도 많이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메리카 대륙은 진짜 거의 다 갔는데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면서 9개월을 중남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중남미에만 되게 오래 있었던 거라 저는 나중에 정말 중남미로 이민을 가라 하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중남미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멕시코, 쿠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여기가 우수아이아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남극으로 가는 배편이 정기적으로 운항을 해요. 보면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14,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쭉 여행을 했다가 다시 이제 V자를 그리면서 여행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다시 유럽을 갔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갔다가 이렇게 총 여행을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년간의 해외여행, 호주 생활을 마치고 15년도 말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참고로 이때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막 귀국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때 막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묶고 다니 그땐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머리 막 여기까지 기르고 묶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 여행기를 그때 페이스북에 꾸준히 업로드를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출판사들한테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우리랑 책을 한번 내보자. 책을 한번 내보자. 그리고 뭐 SBS나 한겨레 같은 언론사들에도 보도가 많이 됐어서 이제 귀국을 하자마자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시는 수능 대신 세계 일주라는 이름의 책을 써서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이제 여행 작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도저히 뭐 그냥 정신 차리니까 훈련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막 엎드려 있고 뭐 총 들고 있고 이래서 제가 17년 4월에 입대를 해서 그래서 군대에서 생각한 게 이제 영화를 해야겠다. 근데 영화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어떤 시험을 봐야 되죠? 수능을 봐야 되죠.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난 영화를 하고 싶은데 대학에 가야 돼. 근데 수능 대신 세계 일주라고 책까지 쓰고 강연도 1년 동안 수능 대신 세계 일주 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랬는데 수능을 봐. 이거는 이게 남들의 시선을 떠나서 제 자신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 뭐랄까 간사한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를 공부하러 대학은 가고 싶고 근데 수능은 도저히 못 보겠고 굉장히 적합한 초이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인데 혹시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예종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희 학교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문광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이라서 저희 학교는 아마 수능 보는 과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예종 자체가 이제 영화 쪽에선 또 굉장히 좋은 학교기도 하고 수능은 보기 싫대? 대학은 공부하고 싶었던 저에게 유일한 학교여서 군대에서 이제 한예종 시험을 봐서 다행히 또 붙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지조를 지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랄까 저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누군가가 주신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랑 자존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강연도 하고 막 책도 내고 이랬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6년 전, 7년 전으로 가서 나는 대학 안 가고 세계 일주 할 거예요 이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신 차려라. 진짜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가고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갑자기 와, 이 시대의 청년 멋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안 될 거라는 일을 시도했다가 한번 이뤄낸 경험을 하니까 되게 뭐랄까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제한 시간이 15분이라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행 다니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뭐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포르투갈에 갔는데 제 가방은 막 아프리카로 가고 뭐 칠레에서는 공무원이 핸드폰을 뺏어가고 뭐 약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해결하면서 도전 정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이 여행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성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도 호주에 살 때만 해도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세계 일주를 다 무사히 할 수 있을까?
세계 일주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뭐랄까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컸었고, 군대 가서도 전역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 노력을 한 결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민이나 불안이 있어도 뭐 잘하겠지, 난데, 약간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뭐랄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녀본 결과 질의응답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여쭤보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고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